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어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경찰의 결론은 피의자의 주관적,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이 범행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본인 스스로 변명문이라고 만든 그 문건에도 나오고 또 경찰 진술에도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 표현 전해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겠다, 이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연기되는 이런 상황들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특정 세력한테 줘가지고 또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거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치밀하게 범죄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은 파편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예. 어제 종합해서 한 번 더 나왔는데 작년 4월에 인터넷 통해서 등산용 칼을 구입했고요. 이거 개조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플래카드, 그 머리띠에 뭐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 거 했잖아요. 예. 뭐 총선 200석 이런 것들도 미리 제작을 했고요. 아,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5차례 걸쳐서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도 쫓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했죠. 네. 그 70대 남성 한 명이 이제 문서 보내주는 역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변명문 보내주는 거, 맞습니다. 경찰이나 뭐 집으로 보내달라 이랬다는 거죠? 네, 이 사람 말고는 공동정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고요. 네. 행적들을 쭉 보니까 혼자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 70대 남성한테 글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도 체포됐다가 풀려났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피습이 성공하면 7통을 언론사랑 가족들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 가족이나 언론사로? 네, 근데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가족한테만 2통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실패한 다음에 네. 이 70대 남성이 5통은 폐기를 하고 2통은 가족한테 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이 문건은 압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로 보내달라가 아니라 경찰이 압수수색하다가 발견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경찰한테 제출한 것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그건 또 따로 가슴팍에 있는 갖고 거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적에 대한 브리핑은 결국 없었어요? 네, 뭐 신상 공개나 당적 요 얘기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요. 뭐 기타 인상적인 점 말씀드리면은 그 와이셔츠 깃에 먼저 닿아가지고 흉기가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피해가 심각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깃이 좀 딱딱하잖아요. 예. 이제 안 그랬으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또 부산경찰청이 직접 브리핑한 것도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들도 좀 신경 썼습니다. 그 1.4cm 좌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예. 어제 퇴원하면서 서울대병원 앞에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먼저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강조한 얘기는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는 없애자, 종식시키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2번 얘기했거든요. 어제 한 4분 정도 얘기했고 말 속도도 빠르지 않았는데 2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번 자신의 피습 사건을 이제 이정표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거는 부산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 의료계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응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통원 치료를 할 거고요. 퇴원을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에요? 맞습니다. 아직 미정이고, 그렇지만 이제 당무 의사결정은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최고위원회의 같은 공식 회의는 안 오는 건데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제 모습 보면은 드레싱 이제 밴드 붙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러 번 기침하면서 목을 고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늘 따라다니는 후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목소리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다라고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이제 메시지부터 보면은 뭐 예상했던 대로 메시지가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이제 뭐 나온 메시지들은, 그리고 정치권에 한 얘기는
좀 죽이는 정치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상생의 정치 하자. 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의료진한테 감사하는 메시지. 네. 이게 지금 부산이 좀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그 음. 메시지가 포함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가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지는 이제 나왔고 민주당에서 그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마 추가적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은 어제 수사 결과를 저는 이게 브리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의문점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 신상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왜 안 하지?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그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피의자 김 씨 말씀하시는 네, 거죠?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 의자, 정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됐고 이를테면은 뭐 당적도 예를 들면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가 2020년에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에 탈당하고 그런 다음에 작년에 민주당에 입당하고 이 과정 자체가 다 했고 이거를 굳이 안 하는 이유면은 이게 그러니까 의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정부 여당에 좀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를 공개를 안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갑자기 인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익도 없고 오히려 이게 경찰이 좀 특정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오히려 누구 편에 들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게 딱 십상인 지금 스탠스에 게다가 뉴욕타임스가 이거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위자의 실명하고 사진하고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정말로 뭐 갑자기 인권 얘기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안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오히려 안 좋은 좀 뭐 선례를 남기고 정치에 오히려 안 좋게 개입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조정하자면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피의자들이 형 확정 받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이거의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걸로 지금 신상 공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미 다 거의 다 공개가 된 알겠습니다.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눈치를 괜히 봤다. 오해를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예. 눈치를 봤다고 봅니다. 봤다고 개인적으로 보죠. 제가 판단하기엔 그런데 신상공개위원회 열렸는데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신상 밝히지 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발표된 보도된 실익이 것들은 없다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이미 거죠? 다 공개가 되고 뉴욕타임스까지 이렇게 했으면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 부분 또 주목해 보셨고 두 번째 이슈로 일단 넘어갈까요, 박 기자? 네. 한동훈 이태원 특별법 반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신년 인사회에 다니면서 순회하고 있는데 어제는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기자들 질문 받고 네. 그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요 법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한 겁니다.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게 검찰 수준을 갖는 조사다. 1년 반 동안 한다. 그리고 야당이 주도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과도하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국론이 분열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간에 요거 통과되면은 정쟁 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법 자체는 반대는 아니다. 그 추모와 보상 중심의 특별법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요건데 원내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에 좀 물어보니까 지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먼저 당에서 저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해주고 여론을 보고 여론이 괜찮으면 당에서 요구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위에도 하나만 더 짚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의 대안격인 그 특별감찰관 제도하고 제2부속실 설치 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네, 네. 김준일 에디터, 예. 이태원 특별법에 관한 입장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약간 신중해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특조위가 있는 이태원 특별법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실효가 있었네 없었네 하지만 일정 정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는 이게 약간 오버랩이 되거든요. 사실
특조위가 뭐 별 성과가 좀 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이 수사 상태에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너무 무리하다, 오버다, 막 이렇게 민주당한테 비난의 화살이 안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스탠스를 잡는 게 그러면 총선에 유리할 것인가, 정부 여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묻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의 출구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뭐 이런 거고 어저께 전 눈에 띄었던 게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원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 확정적으로 되면은 예. 요건데 이게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얘기가. 저는 뭐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의원직으로 이제 방탄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금고형을 받으면은 의원직을 수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비를 그럼 다 반납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다 너는 유죄니까 돈도 다 뺏을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이 뭐 권리다 아니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스탠스가 어쨌든 이재명을 저격하고 민주당을 저격하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조금 프레임을 잡는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는 그거는 뭐 마음인데 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좀 전향적으로 좀 보여야 될 이게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나 유가족의 마음을 봐서라도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박순봉 기자 보기에도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어제 당에 좀 물어보니까 이게 일종의 좀 수순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먼저 당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건 사실은 용산 뜻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원하니까 당에서 먼저 얘기를 예, 해주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근데 네. 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계 더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대 입장이다라는 건 내놓고 그렇지만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여론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한 번 더 고를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여론을 한 번 더 보겠다라는 좀 시간을 가질 것 같다. 그 그렇죠. 말씀.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재건축 포퓰리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일산 1기 신도시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안을 직접 발표를 했고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집값을 오른다라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더니 그랬더니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더라. 그래서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 표현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밟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근데 거예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지금도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아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한만 채우면. 맞아요. 그래서 현행 절차는 9개 단계로 돼 있거든요. 뭐 안전진단, 입안제한, 뭐 추진위 구성 쭉 해서 관리처분, 착공 이렇게 9단계로 돼 있는데 네. 5단계로 줄여주는 거고요. 정부에서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줄 거다. 그리고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66.7%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가구 75만, 재개발 가구 20만 가구 해가지고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노도광 지역,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가 주로 혜택을 볼 거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단계가 굉장히 길고 안전이 위험한 곳에서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길다 이런 뭐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단계를 축소할 수는 있는데 하필 빼는 게 안전진단 부분을 뺀다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란도 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금 대통령이 발표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국회에서 또 법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야당이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총선 전에 일종의 노림수가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줘야지 이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보고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좀 커서 저희가 따로 인터뷰로 더 떼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